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된 세상 부세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월급 18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요즘 백화점 강연을 자주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부세님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2천만 원을 모으고 시작을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당시 26살로 돌아가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면 무엇부터 할지 총 5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계좌부터 만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예금 통장에 절대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을 할 때 그 당시에 파킹 통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연 2천만 원에 연 이자 3%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제 1년에 60만 원이 나오는 계좌예요. 그러면 이걸 12달로 다시 나누면 5만 원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해당 통장에 대해, 해당 계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ISA 계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이 계좌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무엇인지,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넣고 싶다고 무작정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계좌에 가입을 해서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좌를 공부를 하면서 돈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면 이제 재테크를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분야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자. 최소 저는 2년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알고 계신데 주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럼 왜 더 이상 주식을 안 하냐? 네, 저한테 맞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정말 많죠. 뭐 코인 투자 여전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에는 미국 주식 S&P 500이라고 해서 이쪽에 또 돈을 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야의 공통점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하죠. 특히 20,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진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초보자 시절에 분산 투자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이런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을 조금씩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했던 게 금 투자도 했었고 주식, 펀드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에 조금씩 돈을 넣었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방향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이 투자 방향성을 잃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냐? 3개 다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집중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에는 투자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방금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한테 맞는 한 개 분야를 선택을 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꾸준히 공부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사실 하는 게 쉽진 않아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고 다른 투자처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지루해질 수 있지만, 분야를 중간에 바꾸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방향성을 잃게 되고 성과 자체도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면 재테크 관심사가 많은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환경 세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눈을 뜬 20,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꾸 이제 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8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경매학원을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없었고 오프라인 수업만 있었습니다. 토요일 내지 이제 일요일 날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한 반에 80명이 정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20대는 거짓말 안 하고요, 저랑 지금 현재 제 남편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같이 저와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수업을 듣다가 분명히 중간에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고 인생 선배분들, 투자 선배분들을 많이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또래만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제 나이 또래의 그 재테크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겨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친한 뭐 김짬부님, 또누님 이런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실차익이 먼저냐 아니면 현금 흐름 투자가 먼저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시세 차익부터 보는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자산이 쌓였을 때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빌라 투자부터 해서 오피스텔, 상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2년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3년 차부터는 주변에 이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그럼 사업장 방문도 한번 하시고 무자본 창업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월세나 그런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을 하나 두 개씩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단기 임대, 뭐 삼삼엔투 이런 어플을 사용한 뭐 단기 임대나 외국인 도시 민박업, 외도민 사업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재 단기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요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 훨씬 여유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단기로 시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렇게 가서는 사실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산을 불려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사고팔고를 하면서 그런 단기로 시차익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조금씩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하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투자 지식도 많이 쌓여있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실력이 많이 쌓여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퀀텀 점프하는 단계를 반드시 늘려나가야지만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자산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2천만 원을 모으고 시작을 할 때에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분들 1억, 5억, 10억 이런 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비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비교는 언제 하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물건을 서로 비교할 때 어떤 걸 투자할까? 이런 걸 비교할 때나 하는 것이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자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투자 1년차 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로 뭔가 성과를 내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천에 그 주택 투자 사례 소개해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세금 떼고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았어요. 근데 주변에 막 억디기 1억의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성과가 나는 왜 이렇게 별로지? 하고 포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의 그 영상 앞에서 여러분들과 아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차 때는 열심히 투자 지식을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2년차 때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씨앗을 뿌리시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차 때는 투자한 물건들을 이제 하나 두 개씩 처리를 하면서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수확을 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계좌를 만들자. 두 번째로 본인한테 맞는 재테크 분야 한 가지를 선택해서 최소 2년간 꾸준히 공부하자. 세 번째로 재테크 관심사가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스터디를 하자. 네 번째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를 먼저 하자. 다섯 번째로 멘탈 관리,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자. 이렇게 총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사례는요,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다면 이 5가지는 꼭 명심하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